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무교동, 다동을 제가 가려고 나와 있고요. 요즘에 두 도심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구도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먹자상권 중에 하나인 낙지로 유명한 무교동과 광화문과 명동 그 을지로 입구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다동 지역을 가면서 먹자상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다동이 요즘에 막창집 되게 핫한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놀러 온 기념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다동이랑 무교동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있는 이 종로와 광화문 그 다음에 명동에 있는 오피스 상권이 받쳐주는 그런 거리고 소위 말해서 뭐 회식 상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권이죠. 회식 상권. 그리고 넥타이 부대들의 꼰대 상권으로 가장 유명한 거리인데 요즘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고 근데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로컬 상권을 되게 관심 있게 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도심지에 있는 넥타이 상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놀러 가면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데 가면 오피스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이자카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또 많이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개발됐던 노후화됐던 건물들을 요즘에는 최대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구도심이 굉장히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또 여기 거리 같은 경우는 광교를 통해서 보면 청계천이 또 워낙 좋아요. 실제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서울숲이라는 자연과 함께 상권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젊은 층에 유입이 많았는데 이런 청계천 같은 경우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상권이 좀 더 트렌디하게 바뀐다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청계천 개발하기 전만 해도 여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시장거리였는데 이렇게 멋있게 바뀌고 나서 지금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가 됐고 청계천이 이거 20년 가까이 됐는데 변함없이 꾸준하게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계천에 반려동물이 안 되다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유입하기 좋겠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신한금융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쪽 청계천이 뭐 한화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워낙 대표적인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근처 원래 사실 전통 오래된 맛집들이 정말 많아요. 무교동의 낙지골목에서 낙지들 파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장으로 좀 대구탕, 생태탕 그리고 또 오늘 가는 곳도 뭐 막창, 술안주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한국 전통의 맛집들 아니면 오래된 음식점들 찾는다라고 하면 이쪽 을지로, 종로 이쪽으로 한번 오셔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다동이랑 무교동으로 가는 먹자골목이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권리금 같은 경우 1층이 30-40평짜리 매장이 보통 1억 이상 형성이 돼 있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평당 20만 원 정도 선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또 메인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겠죠. 여기가 이제 보통 주 5일 상권이긴 해요. 그래서 주 5일 상권 때문에 임대료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브 펍이라고 저 강남역에 있는 건데 여러분 갓제야 이런 데도 굉장히 오래된 음식점 같고 1997년에 만들어졌네요. 와 여기 보면 조리방 보세요. 조리방 노바다야키 진짜 이런 게 찐이에요. 이런 데가 그 노포를 진짜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동네를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낮술도 많이 먹고 저도 예전에 이쪽 근처에서 많이 음식들을 먹었는데 보통 이런 데 오면 낮술이 기본이에요. 복집, 이도곰탕 다 해장이 필요한 음식들. 그리고 이런 도심 곳곳에 이렇게 호텔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 도심에 있는 호텔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또 다시 많이 회복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로 가면 이제 무교동으로 가는데 다동 같은 경우는 이런 좁은 골목길에 있는 먹자골목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무교동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리인데 굉장히 깔끔한 거리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다동이라는 공간이 정말 작아요. 한 블록상에 다동과 무교동이 같이 연결돼 있죠. 와 이런 데도 보면 진짜 오래됐다. 미진일식 이런 데가 찐 아닌가요? 이런 데가 회덮밥 하나 다 먹어야 되는데 원래 여긴 진짜 다 오래오래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거리도 근데 뭐 땅값도 막 평당 1억 5천씩 해요. 비싼 동네예요.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쪽 거리가 퇴근 시간 특히 점심시간에 정말 사람 많고 퇴근 시간에 또 많이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365일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권?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상권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권이고요. 또 근처에 관공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목하는 상권입니다. 저희가 북창동을 한번 다뤘었잖아요. 건너편에 북창동인데 북창동이 요즘에 임대료가 명동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걸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도 북창동이랑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은 여기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골목골목에도 굉장히 음식점 여기 성수골 보세요. 와. 네, 이런 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식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들이고 이런 데 보면 이런 라면에서 해장을 하는 지하 라면집 찐이죠. 또 저희가 가려고 하는 막창집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인원이 다 차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오면서 느낀 게 오히려 확실히 구도심 중에서도 더 처참하고 오래되고
낡은 구도심들 있잖아요. 일지로 사가들 가보면 그런 구도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는데 좀 더 수월한데 이쪽은 분명히 한계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구도심 그대로 유지되는 상권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안정적인 상권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쪽에다 투자한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공실 걱정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건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MZ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상권일 수 있는데 한 번쯤 와가지고 이런 게 노포다, 이런 게 진짜 우리 아버님들이 이용하던 그런 상권이다, 이런 거를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기 북창동과 다르게 확실히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이런 건축행위가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사실 뭐 상권적으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데에서 사실 오랫동안 장사하고 유지하면서 외식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시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좋은 동네죠. 지금 거의 다 저희가 왔고요. 뭐야 이거, 나무가 이렇게 가득한 이곳인데. 네, 저희가 무교동 다동 투어를 마쳤고요. 여기 무교동 다동에 굉장히 요즘에 핫한 막장집에 저희가 왔고, 이쪽 지역에서도 이런 트렌디한 음식점들, 요즘에 핫한 음식점도 많고 옛날 음식점도 많은데 한 번쯤은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되게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른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다 싶으면 가야지.